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그런 수험생들이 좀 많이 좀 지원을 하게 되는 한의학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한의학과는 그 동양 철학하고 자연 원리를 기초로 해서 우리 민족의 체질과 생활에 맞도록 학술 이론과 임상 기법을 접목한 의학 체계를 그 한의학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육 과정은 예과 2년에 본과 4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과에서는 한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기르는 교양 과목과 한의학의 기초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예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마다 약간 배우는 과목이 다르긴 하지만은요, 일반적으로 본과 1, 2학년에서는 원전, 본초학, 해부학, 병리학 등 기초 의학을 배우고요. 3, 4학년 때는 이제 임상 그 의학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실습하는 정도로 해서 이게 이제 한의학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로가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수련이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대학 한방병원 하는 또는 사립 대형 한방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서 의대와 같이 내과라든가 친구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소아과들 이렇게 내가 학과를 선택할 수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급여는 되게 적죠. 근데 본인이 후에 큰 병원에 취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경험을 쌓는다거나 아니면은 의원이나 병원을 개원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경험을 쌓는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수련의가 급여가 적어도 이제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원장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원장이라는 게 뭐냐면 병원 원장 다음의 자리인 부원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직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부원장은 일반 의원급 한의원에서 그 한의원의 원장 밑에서 일하는 원장이라는 의미예요. 순수하게 이제 직책이 아니고 이제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아닌 의원급 한의원에서는요, 이 볼 수 있는 환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되게 이제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인원이 많아봤자 하루에 거의 최대한 60명 정도 보면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 혼자서 이 수용하지 못하는 인원만 보게 되는 것을 이제 부원장이 보게 되는 건데요. 원장이 이제 진료하는 것을 배우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보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개원할 생각이 있는 한의사가 바로 개원하기에는 좀 모르는 것도 많고 위험하니까 자신이 개원할 수준의 그 한의학급 밑에서 일종의 견습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부원장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한방병원에 그냥 취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일반 한방병원에 진로과장으로 이제 취업하는 걸 말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급여 생활자죠. 요즘은 이제 개원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부도 위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방병원에 취업을 하는, 언젠가는 나중에 또 개원을 하겠지만은 당장은 이렇게 해서 이제 급여 생활자를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반병원에 취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양방병원 거라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의사하고 한의사 상호 고용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요, 일반 한방병원에서도 의사를 고용할 수도 있고 또 일반 병원에서도 한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방 쪽이 아니고 의학 쪽에 이제 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 재활병원 등에 취업하는 것을 일반 병원에 취직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공공의료기관에 취직을 하는 건데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보건소, 그다음에 시립의료원 등에서 한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데, 국립의료원이라든가 국립재활병원, 그다음에 이제 보험병원 등과 같이 국가의료기관에서도 근무가 가능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 공공의료기관에 취업한다고 보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이제 연구기관이라든가 또는 학교 대학원에 잔류하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 학교, 이 조교로 근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연구나 교수가 될 목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진로를 정할 수가 있고요. 또 국립한의학연구원이나 기타 천연물 신학연구소 등이 있지만 채용 인원이 많지 않은 단점이긴 한데요. 어쨌든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쪽으로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화장품 회사 및 타 직종에 진출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진로 형태는 아니지만 화장품 회사라든가 건강식품 회사 또는 의학 전문대학원을 진학해서 의학과 접목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내 진로를 찾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하나의 방법인데요. 또는 이제 행정고시, 또 합격 후에 보건복지부나 식약청 등에 근무하는 것도 그 범주에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원하는 건데요. 사실 개원 말 그대로 병원을 여는 건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포화 상태죠. 그래서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서, 이렇게 진로가 총 한 8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또 나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그 한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천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하고 있겠고요. 이제 모집 인원은 30명입니다. 여기 장학제도를 보게 되면 인문계, 자연계, 공이 최초 합격자 두 번째에 있는 학생이죠. 이인 친구는 6년 등록금이 전액이 면제고요. 최초 합격의 이제 4인 친구는 2년 등록금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가 이제 두 번째로 있는데요. 지역은 당연히 서울에 있겠고요. 이제 모집 인원은 이제 108명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장학제도가 인문 자연계 통틀어서 후마니타스라 그래가지고요. 논술 우수자 쪽에는 인문계 1명, 자연계 2명의 인원을 총 3명한테 4년 등록금 전액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구 한의대학교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경북 경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집인이 108명이고요. 이 장학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한 장학금 및 전체 수석 장학금이 있는데 12학기 등록금 전액을 현재 대학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전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전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이제 모집 인원은 총 61명인데요. 장학제도가 보면은 이제 교과전형 1, 그래서 이제 인문 자연계 각각 한 명씩 총 2명을 한 학기 30% 등록금을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교과전형 2 같은 경우에는 인문 자연 총 해서 1명. 그래서 이제 한 학기 30% 등록금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지역인재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문 자연계 총 1명에서 한 학기 30% 등록금 면제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북 경주에 위치가 하고 있고요. 모집 인원은 현재 총 72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 장학제도 같은 경우에는 입학 우수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최초 합격자 성적 상위 20% 이내에 들어가는 수험생 중에서 수업료를 입학할 때 50%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남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동신대학교는 모집인 40명인데 보면 이제 다른 대학보다 좀 약간 파격적이죠. 먼저 첫 번째 이제 수능 4개형이 모두 1등급인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4년 등록금이 전액에 면제가 되고 기숙사도 면제. 그다음에 월 100만 원의 학습 보조비가 면제가 되고요. 본인이 원하면 해외 연수까지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수능 4개형이 평균 2등급. 이 친구는 4년 등록금 전액에 기숙사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의대학교가 있는데요. 이제 요건 지역이 부산에 있고요. 모집 인원이 총 50명이고 장학제도 같은 경우는 효민 특 A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6년 등록금이 전액이고 효민 특 B 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년 등록금이 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부산대학교는 이제 그 시범군도부터 학석사 통합 과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제 그 학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국내 최초 국립한의형 전문대학원인데요. 지역은 부산에 있고 모집 인원은 이제 50명인데요. 이 장학제도가 성적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해서 등록금 전액이 면제가 되고 있고요. 성적 우수자 기성회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또 반액 4분의 1 면제 등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거 활용하시고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이제 위치해 있는 상지대학교가 있는데요. 이제 모집 인원 총 60명인데 이 장학제도를 보게 되면은요. 전체 수석인 친구는 입학 시에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가 되고요. 또 재학 중에도 수업료 6년에 월 30만 원의 비용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 우수. 오늘 인원 제한은 없고요. 100분이 평균 98% 이상인 친구면서 등록한 친구는 모두 다 입학할 때 입학금을 좀 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명대학교라고 해서 이제 충북 제천에 이제 위치한 대학인데요. 총 모집 인원이 40명이고요. 이 장학제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석 인원한테는 등록금이 6년이 전액이 면제가 되고 생활관도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 영역 합 4니까요. 모두 1등급이겠죠. 이 등록금 전액 1학기랑 생활관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북 전주에 있는 우석대학교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모집 인원 30명인데 장학제도 같은 게 보게 되면 의학 장학금 그래서 최우수 1명한테 등록금 6년이 면제가 되고요. 성적 우수 A 장학금 학생한테는 단과대학별로 1명씩에서 등록금 1년이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원광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원광대학교는 지역이 전북 익산에 있고요. 모집 인원은 이제 97명입니다. 그리고 이 장학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봉황 1종 그래서 수능 4개 영역, 그 다음에 이제 그 1 정도에서 5명 이내로 해서 이제 한 명이고요. 그다음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이제 12학기 면제가 되고요. 생활비가 이제 지원이 되고 또 학기당 그다음에 이제 100만 원의 보조비가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마다 이런 장학제도를 이용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이 한의학과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의학과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지원자도 많이 이제 떨어지고 전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적성도 잘 살펴보시면서 지원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